안녕하세요. 물된동산 책속진주입니다. 가슴 설레는 햇볕이 참 따사로운 봄날 오전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건강도서 한 권을 나눌까 합니다. 이 책은 노벨상을 2번이나 타신 아브람 호퍼 박사님의 암 예방과 치료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시중에서 품절이 돼서 중고에서 3, 4만 원 이상은 줘야 또 읽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런 하루와 인생을 꿈꿉니다. 네, 책 속 진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교정의학의 창시자인 아브람 호퍼 박사는 캐나다의 신경정신과 의사이다. 1950년부터 5,000명 이상의 정신분열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였다. 이는 호퍼 박사가 환자 치료에 분자교정요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유되었다는 뜻은 그 환자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뿐 아니라 수입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상태이다. 분자교정요법이 인체의 면역력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50년이 되면 암 발병 건수가 지금의 배가 될 것이라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1장 분자교정의학의 토대. 현재의 의료 관행은 특허를 받은 약물 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천연제품의 처방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암의 치료에 초점을 두는 현재의 의료 관행을 예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분자교정의학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신체 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최적의 양으로 보충함으로써 신체의 생화학적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자교정의학은 최적 양의 영양소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메가도스라 흔히 부르는데 이 말은 다소 부적절하게 느껴진다. 영양소를 많이 함유한 음식을 섭취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2장 분자교정의학의 시작. 1968년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분자교정 정신의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분자교정의학이란 정상적으로 체내에 존재하면서 건강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의 체내 축적 상태를 바꾸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학문이다. 예방 개념의 비타민과 치료 개념의 비타민은 다르다. 치료 개념의 비타민은 비타민의 최적 복용량은 질병에 따라 소량에서 정상치의 수천 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는 뜻이다. 4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한 후 나의 처방을 따른 환자들이 더 오래 살고 질적으로도 나은 삶을 살고 있다. 3장 분자교정요법에서의 영양, 식이요법 및 비타민. 보조식품이 영양결핍을 상당히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바른 식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 보조식품은 식단을 바로잡고 난 후에 말 그대로 보조적으로 섭취하여야 한다. 설탕은 체내 신진대사에 부담을 주게 되어 암 환자들에게는 좋지 않다. 암 환자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음식을 피하게 함으로써 면역체계가 불필요하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과 싸우느라 암과 싸우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비타민은 체내 대사를 촉진시키는 유기혼합물이다. 인간은 비타민C를 합성하지 못한다. 1일 권장량은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진 수치이다. 수용성 비타민은 모자라는 것보다 넘치는 것이 낫다는 원칙에 따라 처방한다. 남은 양은 쉽게 밖으로 빠져나오고 신체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방 개념의 비타민이란 소량 섭취, 정부가 정한 1일 비타민 권장량을 말하고 단기 잠재 질병을 예방하는 데만 그친다. 치료 개념의 비타민은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과량의 비타민을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비타민 치료를 위해 과량 사용해도 안전하다. 비타민은 복합체 형태로 먹는다. 칵테일 영양이라고도 하는데 1952년부터 비타민 B3와 비타민 C를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노인들이 비타민 복합제를 매일 복용하면 5년 동안 16억 달러의 의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4장 비타민 C. 비타민 C는 과일과 야채에 극히 소량으로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의 함유량은 농장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 처리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가장 비타민이 풍부한 식사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긍정적인 효과는 가장 중요한 수용성 항산화제로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고 부작용으로는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설사가 생긴다는 점이다. 최적의 비타민 복용량은 개인에 따라 1g에서 75g까지 다양하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타민 C는 짧은 시간 내에 배출되기 때문에 혈액 중에 최대치가 축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타민 C는 체내에서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인 프리레디컬을 없애는 첨병 역할을 한다. 항산화제는 방사선이나 화학요법의 암 치료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부작용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준다. 비타민 C의 부작용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비타민에 대한 근거 없는 반감에 지나지 않는다. 비타민 C는 방사선 치료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준다. 비타민 C는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프리레디컬로부터 신체를 보호하여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독성을 줄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5장 비타민 B3 나이아신. 나이아신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지단백질 A를 낮추고 고밀도 리포 단백질 수치를 높여준다. 나이아신은 또한 동맥경화를 가진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추어준다. 비타민 B3는 관절염, 몸의 전체적인 치유와 암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 혈액순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나이아신을 혈관 확장제로 처방할 수 있다. 암 치료 프로그램에서는 300mg에서 3g까지 사용하고 있다. 비타민 B3의 적정 용량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하루 3에서 9g, 정신분열증 치료에는 3에서 12g, 관절염 치료에는 300mg에서 3g, 기타 다른 질환에도 3g 이내로 처방하면 무방하다. 나이아신을 추가로 복용하는 것이 암 환자들의 골수세포를 보호하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다. 나이아신이 DNA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나이아신과 비타민 C는 ADHD의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6장 비타민 E. 비타민 E는 세포막 속의 HDL을 과산화로부터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지용성 항산화제이다. 비타민 E는 암 발생률을 높이는 질산염을 파괴하고 폐 속의 적혈구를 오존의 독성과 프리레디컬의 독성으로부터 보호해준다. 비타민 A보다 비타민 E의 수치가 낮을수록 폐암에 걸리기 쉽다. 7장 비타민 A,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의 수치가 낮을수록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비타민 A와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다양한 종류의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도 귀중한 영양소이다. 8장 엽산. 임산부에게 엽산을 충분히 투여하면 신경관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발표를 하였다. 미국에서 매년 2만 5천 명의 아기들이 선천적으로 신경관 손상을 가지고 태어난다. 엽산을 섭취하면 신경화 세포종을 가진 아기를 출산할 확률을 50% 정도 줄일 수 있다. 엽산은 25에서 50mg을 안전하게 처방하여 우울증을 치료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9장 비타민 D.
비타민 D가 전립선암, 유방암, 결장암과 같은 일부 암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우유를 통해 섭취하는 칼슘의 양은 미미하다. 하루 2000에서 4000 IU의 비타민 D를 섭취할 것을 추천한다. 10장 필수 지방산. 생선 오일은 말기 암 환자의 체중 저하를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필수 지방산은 신체에 부작용이 없으면서 많은 도움을 준다. 트랜스 지방은 엄격하게 피해야 한다. 트랜스 지방은 수소가 결합된 지방과 흔히 먹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포함되어 있다. 11장 셀레늄. 식도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셀레늄 보조 처방을 하였다. 셀레늄의 체내 수치가 높을수록 암 발생 위험이 낮다. 구강으로 먹거나 피부에 바르는 방법으로 셀레늄을 보조 처방하면 신체에는 부작용을 주지 않고 자외선 노출로 인한 만성적인 손상을 줄여준다. 셀레늄의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서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세네갈이다. 세네갈에서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 약 1%가량이다. 세네갈의 토양은 셀레늄이 풍부한 반면 다른 나라의 토양은 그렇지 못하다. 체내에 충분한 셀레늄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신체에 해를 적게 가하게 되어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더라도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12장 아연과 구리. 체내 아연이 부족하면 비장과 흉선의 무게가 줄어들고 임파구 숫자가 줄어들고 외부 독성 물질에 대한 반응이 둔화되며 면역 글로빈 수치가 내려가게 되고 T세포를 도와주는 기능이 방해를 받게 되어 신체가 감염에 무기력하게 된다. 아연과 구리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한쪽이 체내에서 부족하면 다른 영양소의 함량은 늘어나게 된다. 13장 치료 프로그램. 분자 교정 프로그램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네, 오늘도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나눴습니다. 아무 의식 없이 내 몸을 현대의학의 의사에게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몸의 원리와 또 이 세포와 분자를 교정하는 이 원리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 몸의 원인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근원을 돌보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